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 다시 왔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국무총리에게 국민통합과 민생 해결의 첫걸음으로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10대 요구를 가지고 노정교섭을 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 통합과 민생, 적극적 소통과 현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공익을 위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을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총리로서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각 부처를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24만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 대표인 공공운수 노조와의 노정교섭을 즉각 진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정책, 제도, 예산 편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걸맞는 노정교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핑계로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 역할을 회피해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와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길 위에서 1년을 넘게 노숙투쟁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천문학적인 적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노동정책과 고속철도 통합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성남 민심과 노동자들의 분노는 보궐선거에서도 보여졌지만 정부 여당은 말로만 반성이고 실제 정책과 민생 예산은 더 후퇴하고 있고 오히려 구속된 이재용 석방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임 김부겸 총리가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대안을 함께 찾는 노정교섭을 요구합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요구하는 10대 요구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산업, 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의 요구입니다. 더 이상 재벌과 기업 중심으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고 노동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10대 요구는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여 불평등 없는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안입니다. 이미 이 대안은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제시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게 나라다라고 울부짖던 시민들에게 이게 나라다라를 보여주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와 실질적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이제 즉각적인 노동 현장과의 만남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요구할 것입니다. 3월 24일 우리는 광화문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4월 30일 17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9개 부처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투쟁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총리가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즉각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제 이 요구가 총리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9개 부처에 전달되고 즉각적인 노정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6월 7월 투쟁을 더 확대하고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귀로에 서 있습니다. K자 민생으로 나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정신 차리고 노동자 민생을 위한 경제로 갈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공우수노조는 이후 투쟁을 선포하면서 김부겸 총리에게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우리 현장 대표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김부겸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공공우수노조 24만 조합원, 아니 5천만 국민들에게 우리의 노동은 단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입니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기재부를 비롯해서 또다시 세종시 정부 부처에서 요구와 투쟁을 병행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부겸 총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정부 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사 노동자위원장 김대훈입니다. 작년 전국 도시철도의 운영 손실이 1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수를 급가까이 덮쳐 사상 초유의 재정난에 직면했습니다. 서울지하철만 하더라도 올해 약 1조 6천억 원에 달에 파산 위기까지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지하철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진 지 오래.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지난해부터 정부를 대신해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익서비스 국비보전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도시철도기관을 포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방역 비용까지 짊어져온 공공교통기관의 재정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끝내 우리의 절박한 호소를 냉담하게 외면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의 재정은 지자체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정부 지원 없이 이를 감내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이용하는 시민에게 요금 인상을 들먹이고 운영기관에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은 안전인력을 감축하고 지하철의 안전시설과 안전점검 횟수를 줄여 비용 절감을 꾀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재정 파탄 대책을 고수하였더니 이용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안전 비용을 줄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관이 겪고 있는 초유의 재정 위기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교통 지원과 코로나19 재난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은 세계 주요국가 주요 도시에서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공공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의 지하철만 고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국 지하철 노동자들은 위기에 내몰린 도시철도 기관에 시급히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철도 기관은 매년 낡은 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시민 안전이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여당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 재정지원과 더불어 무인수송 관련 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련 법제화 투쟁을 법제화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도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로 적자 폭이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구하며 전국 도시철도 기관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급히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누더기 가던 지하철 다시 한번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정부기관의 시급한 재정지책과 법제화를 강력 촉구하며 지하철이 멈추기 전에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5월 11일 해고가 되어 거리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간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앞에 쓰러져 깊은 상처를 입고 현장으로도 가족의 품으로도 돌아가지 못한 채 거리에서 재벌 총수 박상구와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2번이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는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김현장 변호사 3명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이어가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내몰고 있습니다. 해고된 동지 중 한 명은 4월 30일이 정년이었고 또 한 명은 5월 30일에 정년을 거리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10년간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하루만이라도 회사에 들어가 당당하게 정년을 맞이하고 싶은 간절함에 곡기를 끊고 무기해한 단식에 들어갔으나 한 명은 17일 만에 건강 상태가 위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한 명은 단식 30일 만에 박상구 구속을 외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단식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던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은 320억 원의 과징금을 그룹에 떠안긴 부당 내부 거래로 구속되었지만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문제 해결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진짜 사장은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박상구입니다. 박상구는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고 해고자 명예회복과 복직을 이행해야 합니다. 2차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는 자본가들의 습성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정리해고되었습니다. 박상구는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도 하지 않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노동 존중,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던 대통령 말씀대로 정부가 나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해결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